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진짜 손님이 없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겠네. 어머님 드리는 반찬값 하나만 드릴까? 안 좋은 가게 상황으로 나이 드신 부모님께 도리어 기대는 일도 다반사. 아유, 나가면 다 돈이에요, 돈. 너희는 어떻게 끼니 때마다 오니? 나도 힘들다. 너는 반찬값도 못 줄 정도라더니 보험료를 왜 그리 많이 내냐? 아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아주머니 보험료 왜 이렇게 저렴해요? 불황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은 네, 요즘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보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무조건 해지를 하거나 또 막무가내로 보험료를 축소했다가는 정작 아프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련한 오늘의 설명서, 바로 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 보험료는 총 얼마인지, 또 가장 현명하게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보험 사용 설명서 무료 상담 전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 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려는 나순이 여사. 엄마! 배고파! 간식 없어요? 간식? 간식은 무슨 간식? 일 안 나가? 요즘 들어온 일이 있어야지. 먹을 건 줘봐요. 엄마! 나가봐. 누구지?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만 찾는 첫째 아들도 모자라 또 들이닥친 이들은 아주머니 지내셨어요? 그래. 예. 어머니 또 왔어요. 어서 와라. 엄마, 줘봐요. 먹을 거 좀. 저희도 좀 주세요, 어머니. 점심에 국수는 빨리 배가 꺼져요. 오지 말라고 해도 끈덕지게 오는 둘째 내외 때문에 오늘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힘들다거든. 잠깐의 여유는커녕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지 이제는 좀 지쳐갑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간식은 또 든든하게 준비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얘들아, 어서 와서 먹어라. 둘째는 가게 쉬는 날이라며? 나들이라도 가지 그래. 아유, 나가면 다 돈이에요, 돈. 어머니 가게를 어딜 가요? 그 어머님 댁 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쉬는 거죠? 호박고구마가 살도 안 찌고 몸에 좋다더라. 많이들 먹어. 맛있네. 어머니 호박고구마는요 변비에도 아주 효능이 있고요. 그다음 이 껍질을 보면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주 표면이 매끄러운 거, 이게 좋은 호박고구마예요. 유선형이 잔뿌리가 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너는 아는 게 많아. 배부르겠다. 어머니 당분 보강에는요 다시마 하나 넣고 삶으시면 더욱더 맛있어요.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좀 사 먹지. 너희는 어떻게 끼니 때마다 오니? 나도 힘들다. 반찬은 떨어지면 첫째 편에 보낼 테니까 가게나 더 신경 써라. 어머님은 너무 뭐라고 하셔. 냉장고 다 털어가는 것도 꾹 참고 있었건만 세상 똑똑한 척하는 며느리 때문에 나순이 여사는 몸도 마음도 피곤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 니들 많이 먹어. 맛있잖아요. 사실 아들 내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이 드신 어머니께 기대고 싶진 않았지만 불황으로 살림이 팍팍해지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진짜 손님이 없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겠네. 이번 달도 적자야. 인건비 재료비 다 오르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아, 정말 나오는 건 한숨뿐. 뭐라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여보, 우리 보험이나 하나 줄일까? 시끄러워. 보험 줄였다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지. 당신 아프기라도 해봐. 그럼 큰일 나지. 뭐라도 돈을 좀 아껴야 되는데. 어머님 드리는 반찬값 하나만 줄일까? 안 돼! 반찬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여? 엄마가 반찬이며 쌀이며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난 뭐 마음 편한 줄 알아? 하나라도 줄여야지. 안 되겠다. 이제부턴 김축재정이야. 마음으론 100번 죄송하지만 또 가장 먼저 줄이려 마음먹게 된 건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입니다. 이후 더 뻔질나게 어머니 댁에 드나들며 빈대를 붓는 둘째네.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반찬 가져가라고 전화하려고 그랬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겠어요. 어머니 손맛이면 없던 입맛도 생기잖아요. 얘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가게가 좀 안 돼서. 괜찮아. 니나 좀 잘해. 잘 됐으면 좋겠다, 얘.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무보수로 아들네 반찬까지 책임지게 된 나순이 여사. 그런데 세상 착한 시어머니도 발끈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일자리 알아본다고 친구 만나러 갔어. 저 나이 되기까지 일 하나를 끝까지 못하고 어쩌면 좋니? 식비는 안 내도 휴대폰 요금에 보험료에 낼 게 많은데 저런다. 어머니 보험료 저희도 부담되는데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어떻게 감당하신대요? 우리 형편에 그렇게 비싸면 안 되지. 그나마 내가 보험료 부담 덜한 걸로 들어서 다행이지. 어머님이 직접 드셨다고요? 그럼 싼 걸로 들어서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처럼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며느리의 말에 순한 시어머니도 부하가침입니다. 보상이 왜 안 돼? 살림도 쏙 빼가면서 아는 척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첫째 아들의 보험 증서를 바로 들이밉니다. 이거 봐라. 아니 아주버님 보험료 왜 이렇게 저렴해요? 너는 반찬값도 못 줄 정도라더니 보험료를 왜 그리 많이 내냐? 아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둘째 아들의 보험보다 훨씬 보험료가 저렴한 첫째 아들의 보험에 헛독순 씨는 놀라고 맙니다. 보장은 그대로인데 가성비는 높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납입기간 중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납입이 끝난 후부터 더 높은 환급료를 반영해주는 상품으로 일반 건강보험 대비 보장은 같지만 보험료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발병률과 비싸지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보험료 지출은 낮추고 대신 노후나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며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둘째 아들 내외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보장 내용은 같은데 보험료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동일한 보장은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낮추는 솔루션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 형도 그 보험이더라고요. 그 보장 내용이 같으니까 그 저렴한 게 더 좋은 보험이겠죠? 그러니까 가게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 최대한 보험료를 좀 낮추고 싶은데요. 네, 해지 환급금 대신에 보험료를 낮추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상 해지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처럼 보험료도 알아보면 현명하게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돈 낭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죠. 이거 가입하자.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3대 진단비 보장을 했을 때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으로 했을 시 약 11만 원가량이 나오는 반면에
무해지 환급형으로는 약 8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과 성별마다 다르지만 무해지 환급형이 대략 1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계획에 따라 돈을 현명하게 써야 되겠죠. 보험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해서 다행이네. 나가는 돈 줄어든 김에 말이야. 엄마 반찬값 좀 챙겨주면 어떨까? 우리 너무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우리 장사 잘 되면 그때 챙겨드리자. 일단 나가는 돈 줄어든 김에 딸 적금 하나 더 들까? 대학 학자금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아휴, 불쌍한 우리 엄마. 아휴. 같이 가. 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집안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40대 자영업자 정사장 씨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형편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 보험업계에서 제일 먼저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다 보니까 많이 몸소 느끼게 되는데요. 네. 최근 들어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시설물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을 들게 돼요. 이게 뭐냐면 가게에서 이제 뭐 간판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치거나 네. 뭐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가게 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보험을 보통은 10년이나 5년 주기로 가입을 하세요. 근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1년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갑자기 1년으로 가입을 하시냐고 했더니 장사를 언제 접을지 모르겠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고객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곧 폐업할 것 같다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다 정리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확실히 가정 경제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찌됐건 간에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또 빨리 정리하는 게 바로 보험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뭔가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또 써먹을지 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없애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비자분들께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손대시는 게 실제로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조사를 한번 보니까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에 네. 올해 상반기 초에 보험료가 5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2016년에 비교하면 자그마치 40% 가까이 야. 줄어든 수치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많이 가입들을 하는 수치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만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무려 13조에 달았습니다. 이야, 예. 엄청나네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2017년에 해지환급금이 22조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의 2배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지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해지를 그냥 뚝딱 해버리면 당장에야 뭐 몇 달 돈을 안 들어가는 건 맞는데 사실 필요할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퇴직을 하시고 이제는 소득이 없으셔가지고 먼저 줄이겠다고 하는 게 보험료였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그 사망보험이 들어가 있는 그 종신보험을 먼저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게 돈이 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네, 거죠. 네.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그걸 먼저 줄이셨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실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건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네. 이제 밤에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한 15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이 그때 3억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마음 아팠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황이라고 해서 안 아프고 또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험을 또 다 들자니 갖고 있자니 이 보험료가 또 부담스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팁이 바로 가성비를 따져봐라 이거든요. 이게 무슨 전자 제품도 아니고 보험에 무슨 가성비가 있나요? 보험도 확률과 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일 때 또 무턱대고 줄일 것이 아니고 이 가성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특약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2번비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35세 남자이고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가 일반 상해 2번비 네.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일당이 5만 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보험료를 14,35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2번비로 하루당 3만 원을 받을 때는 보험료가 27,957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암으로 직접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할 때는 하루당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보험료는 7,370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보험료를 20년 내내 다 내요.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상해로 344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네네. 전체.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루당 5만 원을 받으려면 68일을 상해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는 맞아요. 네. 그럼 100세까지 68일 정도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병으로 670만 원을 다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23일을 누워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5세니까 지금 한 60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200일 정도 아파서 누워있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긴 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암으로 직접 치료를 받을 때 입원했을 때 176만 원을 내고 네. 약 35일 정도를 35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암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오래 입원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암도 2주면 퇴원을 해요. 그래요? 대부분이 통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고 사실은 이게 본전을 찾으려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이. 그렇죠? 네네. 그것보다 더 많은 확률로 내가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2번비를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성비가 좀 높은 특약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 방송이나 다른 보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보니까 손해보험사 상품들 중에 네. 증권을 보면 수십 가지의 특약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다 필요하냐? 그 중에 뭐 얼마 안 되는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듣도 보도 못한 특약들은 다 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장기 이식 수술이라던가 네. 아니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던가 아니면 뭐 조혈모 세포 이식술 잘 들어보지 못한 특약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뭐 잘 듣도 보도 못한 특약들이 진단비나 수술비가 2천만 원에서 막 5천만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보험료는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머나. 네.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보험료는 수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보험료가 뭐 1,000원도 안 되고 뭐 몇십 원에 불과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렇죠. 특약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네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보셨을 때 그 수십 가지의 특약들을 다 무시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진단비나 수술비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인데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박성일 전문가가 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네. 특약은. 네. 라고 생각하셔서 혹시 직접 가지고 계신 특약이 있습니까? 예. 그 수많은 특약들 중에서 네네. 뭐 이 특약은 사실 여러 전문가님들이 많이 추천하는 특약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네. 저는 이제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두 아들이 어느 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보실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남의 차를 보실 수도 있는 일이고 네.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고들을 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것도 한다면 몇백 원 정도예요? 네, 최근에는 네. 뭐 1,000원이 안 되는 보험이긴 합니다. 예. 문제는 근데 보험사들도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걸 갱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머나.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이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도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베테랑님, 네. 예, 혹시 뭐 가지고 있는 똑똑한 어떤 가성비 높은 특약이 있나요? 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 질병 후유 장애. 전 이 특약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통해서 만약에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질병 후유 장애로 2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의 2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이 질병 후유 장애가 정말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팁들 기억을 좀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 전문가가 추천하는 두 번째 팁. 예, 납입 기간과 만기를 확인해라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간, 만기 알고 있는 건데 정확히 어떤 점을 좀 확인해 보란 뜻인가요? 우선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납입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20년 납, 뭐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그 납입 기간은 20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납입 기간은 해당 지금 여력에 따라서 뭐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30년 납으로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납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이제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경제력이 있는 지금 빨리 내고 보장만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만약에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꼭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30년 납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좀 덜 부담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또 활용하시기에도 좋거든요.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내다가 암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이렇게 네.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해지를 하거나 뭐 이제 보험료를 받고 아예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진단금도 받고 나머지 남아있는 보장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내주던가 아니면 내가 납입을 면제받아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안에 내가 아플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어느 정도 뭐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조금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납입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장 만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하고 큰 보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만기를 길게 좀 100세 만기로 좀 설정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받는 금액이 조금 적고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한 80세, 90세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100세 만기로 아주 당연하게 넣으시는데 사실 100세 만기 하면 또 보험료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100세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뭐 50대, 60세 분들은 90세 만기도 적당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하루에 입원 일당이 3만 원이다. 네. 라고 했을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이 3% 정도씩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면 네. 3만 원이 3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3만 원의 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약 8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8천 원 하루 입원 일당 받는 게 네. 내 가정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극장에서 만나본 정 사장 씨와 또 정준하 씨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형제가 이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알고 보니 정준하 씨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바로 보니까 무해지 보험이었습니다. 무해지. 이 무해지가 뭐지?
무해한다는 건가? 해지를 해야 한다는 건가? 헷갈릴 것 같아. 무해지가 뭐죠? 왠지 무해지 같으면 해지 못한다? 해지 없다. 네,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해지환급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은 게 바로 무해지 환급형이고요. 네네네. 보시면 무해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보험이 네. 한 6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해지 보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네. 이거는 해지 환급금을 조금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은 7만 원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네네네. 이제 좀 알겠네요. 네. 근데 이 저해지 혹은 무해지 보험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너무 보험을 해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유지를 하시는 분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그동안 고객들이 낸 돈은 그럼 누가 가져갔냐 이거죠. 결국 보험사 좋은 일을 시켰던 거죠. 고객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래서 보험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아까워서라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족쇄가 우리 나쁜 의미의 족쇄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족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보험들을 정말 알차고 의미 있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제 가장 이제 궁금한 게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보험과 무해지 보험에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실제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여성 기준으로 암진단금 3천만 원, 20년 나 100세 만기로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4천 원 정도, 네. 그리고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만 9천 원으로 한 15,000원 정도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저렴한 저렴. 편이네요, 보험료가. 네. 아, 그러면 저해지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저해지는 아무래도 환급률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한 2, 3천 원 정도 비싸다고 조금 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하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위 본전 심리. 그렇죠. 이게 저만 해도 사실은 혹시나 이 보험을 해지를 할 때 환급금 없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쉽잖아요. 아쉽죠. 늘 엄마들 하시는 얘기야. 보험금 얼마 타노? 깨면 얼마 받노? 이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무해지 보험이나 저해지 보험도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지환급금이 확 솟아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면 해지환급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한 5, 60대 정도 분들까지는 납입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환급금이 원금 이상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이거를 10년 납 혹은 15년 납 이렇게 납입을 끝내고 나면 환급금이 100%가 넘어서다 보니까 이걸 약간 저축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 사이에 치매 걸리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해지해서 내가 내 노후에 필요한 돈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 추세입니다. 저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20대, 30대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80대, 90대 되시면 250% 정도의 환급률이 나와요. 어머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리더라도 그냥 빼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장점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월 보험료도 사실 저렴한데 심지어 뭐 그 기간 안에 다 내면 환급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250%까지 있다면 무해지 보험 당연히 다 들어야 되겠네요. 네. 누가 그거 안 듭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렴한 보험료를 원했던 고객 같은 경우에 무해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은 저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납입 기간을 충족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의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20년 동안 납입을 전부 다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돌려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네네네. 본전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도 이왕이면 해지했을 때 좀 돌려받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혼 때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네. 그래도 어차피 해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계속 저렴한 걸로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본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어쩔 수 없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때는 0이 되거든요. 손해보험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는데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급금이 있는 걸로 저도 추천을 드리고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네, 느낀 점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죠. 결혼하신 걸 후회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머뭇거리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주변에서 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 좀 비쌉니다. 네네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납입 기간 동안 혹시라도 해지하게 됐을 때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편에 따라서 좀 고민들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똑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게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장은 최대한으로 또 반면에 보험료는 좀 최소한으로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불경기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언제 장사를 접을지, 또 언제 내가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저해지 혹은 무해지 상품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막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나온 지가 벌써 2, 3년 정도 됐는데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계사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싸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안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인이 이 회사 다니니까 믿고 맡기고 싶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막상 이 상품 없으면 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다양한 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 가슴 속 시원해지는 분석과 진단까지. 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용 설명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저는 8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부터 장사가 안 돼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고요. 아, 예. 여러 개 많이 들어서 5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오, 예. 많이 나가시네. 보험료를 좀 줄여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미리 지금 증권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권을 분석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확실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킨집을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좀 장사도 좀 안 되시고,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신데,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선 총 납입보험료가 57만 원 정도로 저 같아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들을 쭉 봤는데 먼저 가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화재보험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만 준비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와 함께 3대 진단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번째 보장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인데 이거는 생명사 쪽으로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여자분이시다 보니 생식기 관련된 암에 대해서 보장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57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네. 이 중에서 어떤 보험들은 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좀 줄이는 것, 개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외에도 지금 상해보험도 있고 그리고 종신보험도 있고 건강보험, CI보험 이렇게 4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해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망보험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이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시되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시면 사실은 사망보험금부터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 느끼시면 이것들을 좀 저렴한 상품으로 좀 변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그 안에 이제 수술비 정도 그리고 골절 요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에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언급을 많이 드리지만은 중대한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뭐 까다로운 보험이긴 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또 납입을 하셨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주계약과 좋은 특약들은 남겨놓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 2가지는 좀 범위가 좁게 되어 있어서 어째도 이 부분들은 좀 넓혀야 돼요. 지금 보장 범위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약은 삭제를 하고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의 개수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리모델링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 만기가 보장에 대한 만기가 대부분 이렇게 80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100세 만기로 변경하시면서 그 저해지 상품으로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아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이 암보험,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에 있는 실손보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금액이 너무 비싸게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손을 그냥 착한 실손보험으로 빼서 좀 저렴하게 가입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보험료가 5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폭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한 23만 원 정도 이제 절감이 됐는데 네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또 그럼 보장도 같이 줄었던 건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걱정이 예. 되실 텐데 지금 솔루션을 보니까 사망보험금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로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질병후유장애가 오히려 추가돼서 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대비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암진단비는 오히려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협심증이 많이 발병이 되는데 이 협심증 진단비도 1,0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 그리고 수술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40만 원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900만 원 정도인데 네네. 변경한 이후에는 4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수술비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은 좀 더 탄탄해지고 보험료는 줄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줄어든 그 금액 보험료를 가지고 뭐 저축을 하시든 아니면 연금을 대비를 하시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게 진정한 가성비가 그럼요. 좋은 보험의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미용실. 색색의 메이크업 도구로 가득한 여기.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을 찾는 분이 있다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아,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난 그녀는 영어 전문 진행자 하원지 MC.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 그녀는 과연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할까요? Superdose to have an angiogram. Please come to the hall and visit. 날씨 춥고 이럴 때는 감기나 이런 게 걸리기 쉽잖아요. 네. 저가 또 특히 환절기 되면은 좀 감기에 걸리는 편이라서 일단 두껍게 있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걸 마셔서 좀 컨디션 조절을 하는 편이죠. 병원을 자주 가세요? 네, 사실 아직 다행히는 병원을 간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갈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죠. 행사장에 도착한 하원지 MC. 그녀는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한국 분들이잖아요. 네. 한국 분들은 한국을 내주시고 이분은 일본인데 그냥 영어 내주시면 될 거예요. 사사키 씨랑.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하원지 MC. 그녀의 보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보험 해결사 한상호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해결사 한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가입하시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고 하셔서 찾아뵙게 됐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실비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보험 해결사가 보험 가입하는 요령부터 의료 실비에 대해서 전부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적이 없어 아직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하원지 MC. 그녀는 어떤 보험을 원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 보험이 없어요.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잠시 연금 저축보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 지원이 됐었던 보험이고요.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이제 보험을 해지를 하고 그 뒤로는 제가 뭐 마땅히 보험이 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좀 괜찮은 실비보험 하나를 들고 싶은데 좀 이것저것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나라도 똑똑한 보험을 갖고 싶다는 하원지 MC. 과연 그녀를 위한 보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원지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원지 씨는 현재 만 28세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특성상 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병원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고민하게 됐다는데요. 하원지 씨가 원했던 보험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 보험료는 약 10만 원 수준으로 납입 기간은 짧으면서 100세 만기로 보장받길 원하셨고요. 또한 첫날부터 질병, 상해 입원비가 지급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하원지 씨의 요구에 맞는 보험을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원지 씨의 나이가 현재 만 28세로 만 30세 이전까지 가입 가능한 자녀보험으로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원지 씨가 신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암 4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으로 각각 보장이 되고요. 질병, 상해 입원비는 각 2만 원씩 입원 첫날부터 보장이 됩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구성해 진단비 부분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해지환급금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상품으로 준비해 한 번 더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원지 씨는 자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아 월 보험료 10만 5,468원으로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전문 MC 하원지 씨 만나봤습니다. 보험의 재구성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 20대라면 어린이 보험에 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보장은 폭넓게 또 보험료는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갱신보험 100배 활용 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